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던 반이민 행정명령 2탄의 발표가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백악관이 법원의 장벽을 넘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주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반이민 행정명령이 특별한 설명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연기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지만 백악관이 법원의 장벽을 넘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 고문은 21일 이민 행정명령 2탄이 근본적으로는 첫 행정명령과 같지만 미미한 기술적 차이는 법적 검열을 통과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해 법적 제동에 걸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밀러 고문은 같은 날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보낸 이메일에서도 행정명령은 법원에 완전히 응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 불허 방침을 유지하는 등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첫 명령과는 달리 영주권자는 입국 불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힐은 백악관이 앞으로 법적 허점을 피하고자 입국 불허를 변경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21일 경범죄 이민자들도 추방할 수 있도록 한 단계 강화된 불법 이민자 단속 추방 지침을 내려 이민자 사회가 동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국경 조정세 도입에 대해 여러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휘발유 등이 큰 폭으로 인상되고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려는 자금으로 국경세 도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경세 도입은 미국 우선주의를 성공시킬 수는 있어도 세계 무역에 대학살이 발생하고 달러 강세를 유발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휘발유, 스마트폰, 과일과 야채 등은 미국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상품입니다. CBS 머니워치가 유엔의 세관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 상품은 국경세 도입 때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특히 제너럴 모터스와 크라이슬러 부품 수입을 멕시코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국경세 도입 시 대부분의 차량 가격은 $2,000에서 $3,000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수입량이 두 번째로 많은 석유 제품도 국경세 20% 도입 시 휘발유 값은 갤런당 평균 $2.82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유가 인상은 운반비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물가 인상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스마트폰 가격도 국경세 20%가 부과되면 소매가는 $500 이상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주요 식재료 가격도 올라 아보카도는 개당 $2로, 토마토는 파운드당 $3.60로, 그라운드 비프는 파운드당 $5로 오를 전망입니다. 올해 정부의 예산안 제출이 예년에 비해 한 달이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오는 3월 중순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예산안 의회 제출 시한이 3월 14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3월 중순쯤까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2월 첫째 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온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번 예산안 제출은 예년보다 한 달 넘게 지연된 것입니다. 연방예산국장 지명자 믹 멀버니의 인준이 늦어지면서 예산안 준비도 지연된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예산이 엉망진창 통제불능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잘 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연방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GDP 성장률을 3에서 3.5%로 예상하는 경제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처에서는 2021년에서 2027년의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연방 준비제도는 장기 성장률을 1.8%로 추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매우 신중하게 사용할 것이라며 우리는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지출을 멈추고 마지막 $1까지 아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세부적인 중점 추진 과제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 내 모든 개인 사기업에서 새로운 가족 유급 병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뉴욕주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직장인들에게 최대 12주까지 가족에 대한 유급 병가를 허용합니다.
뉴욕주는 22일 2018년부터 최대 8주간 직장인들에게 가족 유급 병가를 주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사랑하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생계와 직장을 잃을 걱정에 쉽게 병가를 내지 못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직원은 가족 구성원의 간호나 치료를 위해 병가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임금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고 복직도 보장됩니다. 법안은 단계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대 8주 병가의 주급 50%를 2019년과 2020년은 최대 10주로 늘고 주급은 각각 55%와 60%를 지급하며 2021년에는 최대 12주로 늘어나고 주급도 67%를 받을 수 있게 점차 확대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유급 병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26주간 풀타임 근무, 175일간 파타임으로 일했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12개월 이하 신생아를 둔 부모, 심한 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자녀, 부모, 조부모를 둔 직원과 군복무를 하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를 둔 직원입니다. 앞으로 뉴욕주 내 모든 개인 사기업에서 새 가족 유급 병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가족 유급 병가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개선된 병가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전 대통령도 전국 직장인들이 유급 병가와 가족 휴가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가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대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TTP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관련 업체와 연결시켜 인턴십의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한 학생들이 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뉴욕시는 23일 TTP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TTP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테크놀로지 교육을 목표로 성적이 우수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학생들을 관련 업체와 연결시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 소기업 서비스국은 처음 시작했던 뉴욕 시립대 퀸스 칼리지에 리먼 칼리지가 참여함으로써 2개 캠퍼스에서 확대 운영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대학은 파트너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과 지식을 커리큘럼에 포함시켜 학생들이 실제 업무에 임할 때 그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게 되고 졸업한 학생들이 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4년 시작된 TTP 프로그램이 대졸자의 평균 임금 상승과 청년 실업자 수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최근에는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 기업 외 뉴욕타임즈와 휴즈, 어번 아웃피터, 피트니스 등 협력하는 기업들이 다양해졌습니다. TTP 아카데믹 자문위원회는 올해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수가 1,300여 명가량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실제 TTP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사람의 40%는 실업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 H1 비자 연장 처리가 갈수록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 등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 기한이 만료됐어도 240일간은 합법적 체류와 취업이 허용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21일 H1B 비자 연장 신청에 대해 캘리포니아의 경우 2016년 5월 16일 접수분을, 네브라스카는 2016년 9월 2일 접수분을, 버몬트 센터는 2015년 12월 7일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센터별로는 4개월에서 1년 2개월까지의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H1B 비자 소지자는 비자 기한 만료 전에 비자 연장 신청을 했다면 비자 기한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추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비자 기한이 만료돼도 240일간 합법적 체류와 취업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 H1B 비자 소지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데 비자 승인서 발급이 늦어지면서 갱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들은 승인서 없이 운전면허 갱신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H1B 비자는 3년 기한이지만 한 번 연장이 가능해 총 6년까지 받을 수 있고 H1B 비자 신분으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비자 만료 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선 주자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처음으로 재외국민이 고발당했습니다. 재외선거관리실은 후보자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과 흑색 선전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재외선거인 A씨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사실 공표와 비방 혐의로 고발한 첫 사례입니다. 브라질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유튜브 개인 방송 채널을 이용해 제19대 대선 입후보 예정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부친이 인민군 상좌 출신이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또 A씨는 문 전 대표에 대해 빨갱이,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 말종, 북한으로부터 조종당하는 로봇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조사단을 가동해 가짜 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흑색 선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외선거관리실은 무분별한 비방과 흑색 선전이 아닌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올바르게 판단할 것을 당부하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7월 18일부터 한국에서 미국으로 외환 송금을 할 경우 $3,000까지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한국기획재정부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에 따라 당국의 신고 의무가 주어지는 외환거래 금액이 현행 $2,000에서 $3,000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 17일 공포됐습니다. 현재 건당 $2,000 이상, 연간 $50,000 이상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증빙 서류와 송금 사유 등을 은행이 확인하게 되고 자본거래 신고 절차를 밟도록 돼 있는데 7월 18일부터는 신고 의무 면제 기준 금액이 $3,000로 상향 조정되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소액 해외 송금업의 자격 요건과 업무 범위, 소비자 보호 방안 등도 구체화했습니다. 자격은 자본이 20억 원 이상,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총액 비율이 200% 이내인 상법 회사로 전산 시설과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갖추고 한국은행과 외환 전산망, 외환 전문 인력을 확보한 경우입니다. 소비자의 건당 지급 수령 한도는 $3,000이며 한개 업자를 통한 연간 누계 한도는 $20,000입니다. 또한 소액 해외 송금업자는 업무에 쓰일 은행 계좌를 지정해 그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했습니다. 소액 해외 송금법은 3월 21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7월 18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사회 유력 인사인 홍명기 이사장이 오는 4월 열리는 연방 하원 34지구 선거에 출마한 로버트 안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홍명기 이사장은 오늘 LA 한인타운 로버트 안 후보의 선거 캠페인 사무실에서 안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 의사를 밝히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홍명기 이사장은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강조하며 한인 하원 의원의 선출을 위해서는 한인들이 투표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셔서 우리 로버트 안을 우리 국회에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연방하원 34지구는 LA 한인타운을 포함해 리틀도쿄, 다운타운 등을 관할하고 있으며 오는 4월 4일 보궐선거 투표에서 1위와 2위를 기록한 후보만이 6월에 치루어지는 본선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가 2024년 올림픽 유치 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해 올림픽 개최 경쟁이 LA와 프랑스 파리의 2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헝가리 올림픽위원회는 오늘 부다페스트가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부다페스트의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시민들의 적지 않은 반대 의견 등이 유치 신청 포기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올림픽 유치 경쟁이 LA와 파리로 좁혀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LA시가 테러 대비 등 치안 문제에서 파리보다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영국은 원래 의료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였는데요. 갈수록 서비스가 부실해져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병실이 없어 창고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국 에섹스의 한 종합병원 창고. 급성 간염과 당뇨병으로 입원한 63살 마이클 스틸 씨가 사흘간 치료받은 곳입니다.
You know what I mean? Does anybody know? Because nobody was coming in to see me. They were just walking around me as if I weren't there. 허리 통증으로 7번이나 병원을 찾은 패트리샤 N 씨가 받은 건 진통제가 전부였습니다. 폐암과 척추암 진단을 받은 건 2달 뒤. 치료 시기를 놓친 그녀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Given to believe the NHS is there from cradle to grave for those who need it. 응급실도 10,000원. 간이 침대에서 4시간 넘게 기다리는 환자는 연간 47만 명. 5년 새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Crisis in A&E is a direct result of lack of resources, lack of beds, lack of staff. 국민 건강 서비스 NHS가 무료로 제공하는 영국의 의료 서비스는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데 치료비 상승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환자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비를 선불로 요구하고 NHS 콜센터를 인공지능 앱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진료 접수와 의료기기 운반, 진료비 계산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에 맡겨 15년간 인력 9만 명, 25조 원을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Proper investment in IT can save time for doctors and nurses and mean they can spend more time with patients. 영국 현지 언론은 의료 복지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몰렸다며 의료 체계 정상화가 메이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 재정국이 건강보험사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피임보험 적용법 준수 여부에 대해 함정 수사를 벌인 결과 11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피임보험 적용 여부를 묻는 고객의 문의 전화에 특정 피임약과 기구를 이용한 시술은 커버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뉴욕주는 피임약 처방이나 시술 등 피임 관련 모든 의료 행위를 보험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 경찰국은 일선 경찰관들에게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 자살 시도자를 발견했을 때 잡지 말라는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훈련을 받은 응급 서비스 유닛이 도착하기 전에는 힘으로 끌어내리는 등의 행동을 금지하고 응급 서비스 요원만 자살 시도자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경관들의 부상을 막고 실제 자살 발생 비율도 줄인다는 의도였지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여성이 전국 하프 마라톤에서 2위로 통과했지만 기록을 조작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25세 서모 씨는 마이애미에서 포트 라우더데일 하프 마라톤 대회 당일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의혹이 제기됐지만 자신의 기록을 공개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기록을 추적하는 마라톤 인베스티게이트.com의 데릭 머피 씨가 다시 조사해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 수상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AWCA 사회복지상담센터는 22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복지 서비스 상담 서비스를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상담가를 확충하고 프로그램과 운영 시간을 확대합니다. 한국어로 상담받을 수 있고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며 카운티 정부 당국과의 연계도 강화했습니다. 정부 복지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궁금증도 센터를 통해 무료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은 오전 중 안개가 끼겠고 차차 맑아지면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지만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월요일은 지역에 따라 가끔 흐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